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기적의 동료 모의고사 시즌3 자, 두 번째 주 문제풀이가 이제 끝났고요. 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봤던 모의고사 자, 4회, 5회, 6회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또는 헷갈렸던 그런 것들만 다시 한번 OX 지문으로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문제 초기국가 문제였었죠? 자, 4회 1번 문제였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셨어요. 여러분 초기국가는 전 수험생들 모두 맞추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고구려는 금, 은의 패물로서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 자, OX. 예,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확인하실 게 뭐냐면 삼국지 위서 동의제에 나오는 바로 고구려의 매장 문화와 관계된 이 사료 한번 읽고 가시는 게 바로 좋은 피드백이죠. 자, 고구려에서는 혼인할 때 수의, 즉 죽을 때 입을 수의를 마련했고 또한 장례 때는 금, 은, 기타, 돈, 무슨 패배 이런 같은 것을 후하게 썼다 이게 후장이잖아요. 또한 지배자들은 돌무지 무덤을 조성했고 그 앞에 소나무, 잣나무를 멋지게 심기도 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고구려의 여러분 이 장례 후장과 함께 이런 풍습들 보셔야 되는데 이 후장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왜냐하면 부여는 일단 순장인데 또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여에서는 장례를 후하게 치렀고 이 말 나와서 그러면 후하게 치른 후장은 고구려 건데 이러면서 부여의 장례를 후하게 치렀다. 이걸 X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늘 죽은 자한테는 정성을 다해서 좀 잘 후하게 장례를 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그러면서 특히 고구려의 장례 때 금은, 돈, 패백 같은 것을 후하게 썼다라는 이 지문 앞에 있는 금은, 돈, 패백 같은 것을 자, 요 지문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여는 이런 말 없고 그냥 장례를 후하게 치렀고 자, 특히 죽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매장시킨 이 순장의 얘기가 나오는 게 부여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거 일단 여러분 이 모용, 모용, 모용시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자, 이거 집어넣습니다. 자, 3세기 이 중국 북쪽에 자, 이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중국도 북쪽이 혼란스러워졌고 자, 우리나라 만주에 있었던 부여 그 다음에 이어서 고구려 이런 나라들도 끊임없이 이 선비족 과거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선비족이 바로 자, 이 모용씨가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는 자, 3세기 선비족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된 적이 있었고 또는 3세기 선비족 대신에 부용씨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된 적이 있었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4세기 고국 원왕 때 자, 전현 나라 이름이죠. 전현의 모용왕의 침입으로 또한 수도가 즉 국내성이 함락된 적이 있고 또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은 다시 전현이 다시 나라가 후현으로 바뀌죠. 후현의 모용희의 침입으로 이런 신성, 남소 이런 두 성 다 필요 없어요. 700년이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후현의 모용희와 여러분의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여는 선비족 즉 3세기 모용씨의 침입. 자, 고구려 고건할 때는 모용황.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 때는 모용희.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3번. 자, 이건 지역 관련 문제로 냈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무왕하고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의 석탑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익산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이 보도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문,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지문을 놓드렸어요. 신문왕 때 익산에 있던 안승을 경주로 불러서 자, 진골로 삼았고 보도국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온데 이거 함께 우리가 꼭 봐야 될 여러분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삼국사기 사료인데 문무왕 때 14년 674년 몰라야 돼요. 어쨌든 문무왕 때 안승을 보덕국왕에 책봉했고 바로 익산 자, 지금의 익산 과거의 금마저에 그를 자, 보덕국왕에 책봉했잖아요. 처음에는 소고구려국이었다가 보덕국왕에 자, 그 다음에 자, 삼국통일 했습니다. 이제는 보덕국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 자, 보덕왕 또는 보덕국왕 안승을 불러서 무슨 관직 주고 김씨의 성을 줬고 자, 경주 즉 서울에 머무르게 했다. 자, 그래서 신문왕 4년에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지에 있으면서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은 죽게 됐다. 이게 바로 보덕국에서 일어난 난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보덕국과 관계되어서 일단은 문무왕 안승을 꼬셔서 자, 익산에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했고 삼국통일 이후에 신문왕은 이제 자, 안승은 따로 진골로 불러서 경주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 이제 안승의 조카
보도국에 있었던 다른 고구려 유민들의 반란을 진압했던 이 사건 알아두시고요. 문무왕과 신문왕의 업적을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 자 도병마사는 제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자 중추원의 추밀의 고관들로 구성되었고 이품 이상의 고관으로 구성됐죠. 자 일단은 무신정변 때 자 여러분 역할하지 못한다 또는 사라진다. 근데 무신정권 중에 여러분 최충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충원이 다시 도병마사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래서 자 이 최충원 때 도병마사가 부활됐고 문신들을 다시 꼬시면서 이규보 같은 자 이런 새로운 문인들도 등용되는 시대였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 OX 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피드백에서 갖고 왔어요. 자 2017년 서울 7급 문제였습니다. 고려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추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자 제추회의 이게 바로 보세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천의 추밀로 구성되었던 도병마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병마사 아까 얘기했죠? 자 좀 전에 다시 넘어가면 무신정변 때 사라집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라졌다. 근데 최충원 때 다시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제추의 합의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최충원은 상장군 대장군의 합의국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가 아니라 약화시키죠. 약화. 그래서 1인 무신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무신들 누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방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 최후는 따로 관청, 부를 설치하고 왕조와 동등한 그런 지위를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최윤희 등이 지은 의례서인 상종고궁 예문이 최후 때 금속갈자로 다시 인쇄되잖아요. 연도가 언제였다? 온 국민의 비밀번호 1234였고요. 자 너무나 아쉽게 또 이 금속칼자로 찍은 상종고궁 예문은 현존하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요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진 않지만 문헌상 금속칼자로 찍은 가장 오래된 책은 상종고궁 예문이다. 문헌상. 그러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칼자로 찍은 책은 1377년 때 우왕 때 찍은 직지신체 요절. 제발 상종고궁 예문과 직지신체 요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헌상인가 현존하는 건가 요거를 구별 꼭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5번 자 공민왕 때 철령의 문제로 요동수복운동을 실시했다. 자 공민왕 요동수복운동 맞잖아요. 그러나 앞에 꾸며지는 그 말이 틀렸죠. 철령의 문제 자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X였고요. 자 철령이 즉 명예 철령의 영토 문제로 요동수복운동을 얘기한 것은 우왕 때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다시 볼게요. 바로 이성계와 관계되어서 요동수복운동이 총 4번 있는데 자 공민왕 때 자 요동수복운동 전개에서 1차 최영 나갔죠. 물론 실패합니다. 2차 누가 나가요? 이성계가 나가잖아요. 물론 요동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요양이라는 동네를 일시 차지했죠. 그러나 이것도 좀 이따 명이 다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공민왕 때 요동수복운동 실패. 다시 우왕 때 이게 중요합니다. 명예 철령의 문제. 이걸로 요동 문제가 다시 야기됐고 그때 최영과 우왕은 요동수복운동을 주장했고 이성계는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내가 늘 요동을 치자고 했던 이 군인으로서 왜 지금은 반대하는지 바로 이성계의 유명한 사불가론 4가지 이유 때문에 자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위화도에서 군대 돌렸고 이게 위화도 해군 이게 또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으로 가는 결정적 사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성계가 자 드디어 조선 세웠습니다. 이제 태조 임금이 됐죠. 태조는 정도종과 함께 다시 요동수복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이때 이방원과 그리고 조준이 반대했다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과 함께 다시 이런 식의 접근을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 자 신편제 종교 장총록을 편찬한 이 승려는 우리나라 천태교와 또는 천태학의 전통을 원효에게 찾았다. 그리고 OX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오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천태종 이거 화엄종을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우리가 눈에 강조했습니다. 바로 일단은 자 종파 통합의 시대 있었잖아요. 종파 통합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원효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단 교종을 통합했죠. 그리고 나중에 선종을 통합했잖아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수업에도 다뤄드렸지만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2017년 하반기 지방지 국어 문제. 자 신편제 종교 장총록을 편찬한 승려
즉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자, 선종의 일판 인재종을 갖고 왔다? 아니죠. 이거는 고려 원간석기의 승려 보호액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무슨 거조함, 자 이 길상사 등에서 청해결사, 이거는 바로 보조국사 진울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어쨌든 원효도 교중계 스님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효는 특히 뭘 얘기했어요? 종파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원효에게서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자 이제 대각국사 의천은 새로운 종파 통합을 시도했잖아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성송무예, 이거는 바로 누구였어요? 고려 광종 때 균여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셋째 주에는 불교와 관련돼서 제가 또 하나 어떤 자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여러분은 요거와 함께 다시 불교 피드백, 제 자 유튜브에 있는 불교와 관계된 피드백 강의를 한 번 더 봐주세요. 특히 자 2018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그 불교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였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요 유튜브 안에서 좀 더 꼼꼼하게 했던 그 강의를 또 한 번 보십시오. 자 7번, 자 조선시대 잡과는 3년마다 즉 식년시마다 실시됐고 분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OX 옵니다. 잡과는 식년시에서 뽑았죠. 자 8번, 조선 후기 사족들 즉 4대부 양반들은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지자 9년 단위의 동략을 실시하고 그 시기에 서원과 사호가 많이 세워졌다. 자 여러분 OX X죠. 자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졌죠.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바로 향약이었잖아요. 그래서 향약을 자 정조가 자 이제 사족한테서 뺏어서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지방 수령에게 넘겼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사족들은 세력을 유지하려고 9년은 굉장히 큰 단위였고 촌락 또는 촌단위의 동략을 실시했잖아요. 또 하나 이 시기에 자 서원 또는 우리가 문중서원, 또한 사후란 서원의 짝퉁이었었죠. 이런 걸 통해서 자 사족들은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 강의 듣고 다시 한번 빨리 여러분은 조선 후기 자 이 향초원에서의 변화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피드백 들어갈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